미분에서 접선과 미분 연속이네. 자, 책 넘어가면 미분하고 도함수 뭐 여기서 써있는 대로 도함수를 읽어봐. 도함수는 순간변화에 대해서 이걸 S=A에서 순간변화 접선이고 순간변화이지. 그래서 미분 개수 순간변화 X=A에서 그리고 그 A가 모든 실수. 그래서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되겠네. 모든 실수. 그림에서 정리되겠고. 자, 넘어가면 그 성질로부터 쭉 가면 이제 이야기되고. 그래서 접선이 나오는데 접선이라 하면 접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실질적으로 기본을 줬을 때 이렇게 쭉 해가지고 1번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뭐가냐면 곡선이 여기서 나온 말이지. 곡선 위 한 점도 여기서 나온 건데 한 점 A 여기 P라고 하면 P X1 Y1 그럼 이게 이 점이 접점이 되니까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 두 번째 뭐가 있을까? 곡선박. 그 다음 기울기를 조정했을 때 기울기. 그러니까 이 점이 그 기울기 M이 주어지면 어떻게 쓸 수 있지? 그 접점 기울기 이 기울기에 점P를 잡았을 때 곡선이 점P를 T값만 뭘로 잡지? FT로 잡아서 정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지.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곡선밖에 한 점이 있어야 되는 게 곡선 박 한 점. 그러면 여기서 곡선밖에 한 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여기에 한 점을 여기서 P를 줄 때가 있겠지. 이렇게 X1, Y1 그러면 여기서 여기 그림을 또 연결하면서 그림을 쭉 간다네. 곡선밖에 한 점 P, X1, Y1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그림상 어떤 점의 위치에 따라서 점 P를 이렇게 잡으면 위치에 따라서 이쪽도 접선이 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서 이런 접선이 하나 나올 수도 있겠다는 얘기지. 어디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여러 개. 그래서 이런 건 어떠냐? 간통이지 접선이 아니니까. 그래서 곡선밖에 한 점에서 P, X1, Y1일 때는 이 접선의 개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접선의 개수를 변수로 잘 잡아서 접선의 개수가 3개면 그 3개에 관한 3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지. 그래서 2개면 만약에 이게 3차식이야. 그럼 근이 2개면 하나는 접하는 거고 중근이고 이건 간통이고 여기 바깥에 안쪽. 그러니까 요 변곡점에서 지날 때는 하나지. 반대 이런 것처럼 이런 개수에 따라서 요 개형의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구간하고 보면 이 세 번째 또 부분이 실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좀 지워주는 거 지우고 여기 뭐 나오냐면 법선. 그러니까 법선은 이게 접점을 지나는 게 접점을 품어야 돼. 그러니까 수직인, 그러니까 접선과 수직인 직선은 굉장히 많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수직일 수도 있지 않냐. 이것도 수직이지만 그러면 이런 직선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접점, 이 점을 접점이라고 한다면 접점을 품고 그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뭐라고 하나? 법선. 되지? 그러면 접선과 수직인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잖아. 접선과 수직.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법선 아니다는 얘기니. 그래서 나중에 문제 있을 때 체크가 그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접선을 보는 건 아까 전에 했듯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다. 자, 쭉 가서 이제 그 다음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평균값 정리를 이형도 들었고 우리가 한번 옛날에 뭘 해줬지? 롤 평균값 한 번쯤 증명을 해줬던 기억나? 그제? 기억나나?
한번 그러면 롤을 한번 증명을 해볼까? 어떻게 증명했지? 같이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나는 나갈 테니까 일단 전제 조건 함수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증명을 해야 하는 증명이 뭐지? 롤이 여기가 전제 조건이야. 전제 조건.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을 어떻게 쓰나? fx를 딴 해구간 a, b에서 할 함수 미분 가는 함수 미분 가는 함수 또는 미분 가는 함수 또는 이 말을 쓰기 싫어서 이걸 쓰고 할게. 폐구간에서 이게 뭐냐? 자, 폐구간 a, b에서 연소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기억나지? 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지? 이 전제적으로 가정 FA와 FB가 같으면 이면 하사로 뭐가 된다? F'C가 0이 되는 즉 서술에 뭐가 존재한다? C가 개구간 A, B에 존재한다. 이렇게 자, 나는 여기다 짝대기 하나 붙이면 유일성, 여기는 그냥 적어도 하나 이렇게 존재한다. 증명 어떻게 했냐? 이걸 그냥 증명하면 좀 그렇고 증명이 이게 롤을 이렇게 하고 증명을 어떻게 하냐? 자, 1번 fx가 k 이렇게 무슨 함수지? 상수함수.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떤 fa도 뭐가 돼? k, fb도 얼마? k니까 결국 f'x는 뭐가 돼? x는 0이 되는 당연히 요 a도 뭐 여기고 f, c도 0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f'c 뭐가 돼? 0이 되는 c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 a, b에 존재하는 이렇게 쓰겠구나. 그게 자명에 가까운 성질이라는 거지.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아니라고 쓰지?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다 라고 썼을 때 그 그림을 옆에 살짝 그려도 충분히 예측돼. 이런 그림을 대충 그리고 그러면 폐구간이니까 여기를 A로 잡아도 되겠지. 여기를 뭘로 잡아? B. 반전 중간에 같은 FA가 FB가 같은 음수 아니야. 반드시.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에서 적당한 C를 뭘로 잡느냐? C에 대해서 존재하는 어떤 C냐? FC가 맥시멈, and large M이라고 써. 그리고 뭐냐? 맥시멈. 최대값. 그러니까 그냥 뭐라 쓸까? 최대값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무슨 정리에 의해서? 최대 최소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된다. M. 이 정도면 C. 1번. 이거 이렇게 할까? 이게 1번, 2번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 그 다음에 쏟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되겠니? 자, 그러면 C 어떻게 되냐면 여기 C보다 작은 거니까 얘 H, C-H H 음수. 그러면 C-H하고 C가 어떤 놈이 더 커? 놈이 더 크지? 그래서 요 부분에서의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조사해보자. 요 자미분계수, 자미분계수. 그래서 자미분계수. 그러면 리미트 H가 아닌 시험을 할 때 H분의 FC 마이너스 H 플러스 FC. 그러면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게 없겠지. 그리고 H가 음수니까 그러면 H가 음수니까 여기가 C 플러스 H를 이렇게 쓰는 거네. 이해되지? H가 음수. 이게 맞네. 저기도 C가 응? H가 C가 이게 맞네.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냐? 이제 대체. 오케이? 그럼 자미분계수. H가 다 이렇게 정하면 이게 자미분계수가 보면 되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가 됐어.
여기 마이너스. 자, 그러면 C 플러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함수값 최대값이고 요 놈으로부터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그거 이놈하고 있을 때 항상 최대값이 여기 맥스멀 맥스가 당연히 크겠지.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에서 차는 음수 그리고 음수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음수 작은 데서 큰 것 됐으니까 음수 밑에도 음수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중에 요게 뭐라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F 프라임 음수 짝대기 마이너스를 쓰고 이건 H C라고 쓰긴 하니 이렇게 쓰면 맞더니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두 번째 H가 양수니까 자 그럼 C 플러스 H 이번에는 C가 더 크네.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C 플러스 H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는 쭉 학살 거는 FC 플러스 H 그래도 최대값을 했으니까 이놈이 더 크겠지. 자 그랬을 때 요 우미분계수가 되니 우미분계수 리미트 H가 하나씩 0으로 갈 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이걸 봐봐. 그런데 이거는 우미분계수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됐든지 음수야. 최대값이 뒤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양수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또 개구간 또는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좌미분에서 우미분에서 같아야 되는 뭐가 없냐 F 프라임 C는 뭐가 없냐 0 이대전이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학교에서 최소값이라고 하면 이놈을 미니멈을 잡아도 C 플러스 H C 플러스 H 다 H 음수와 양수 그러니까 좌미분에서 우미분에서 조사해도 뭐가 됐든지 존재한다. 그래서 자,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다. 보면 되겠니? 이해되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적어도 둥어를 해도 되냐? 둥어 들어가도 되냐? 진감수, 감수 이 둥어 해도 되겠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됐고 첫 번째 그럼 나중에 한번 증명해봐라고 뭘 넣냐? 최소값 미니멈을 한번 해도 똑같은 거니까 다 할 수 있겠지. 두 번째, 평균값 지워도 돼. 똑같은 부분이니까 한번 지워보자. 평균값은 어떻게 된다 또? 보여? 이번에는 똑같네. 그래서 미분 가는 함수. 이 말은 또 뭐와 같아야 돼? 폐구간, 요 중에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늘리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는. 학교에서 선생님 이건 왜 연속이고 왜 이게 미분 가는지 하는 건 아직 안 나갔지. 여기까지 친구는 나가게 되면 방학 이제 했으니까 며칠부터 특강하는지 알고 있어. 문자 받았지. 그래서 자 5번, 5번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 언제 가지? 학교 가는 날짜. 그러면 그 빈 시간에 특강에 있는 날 공부는 어떻게 해? 어디 가세요? 여기 스터디 카페 와 안 와? 응? 어디서 해 보통 공부를? 집에서보다 스터디 카페 아예 잡아서 아침부터 날 새기고 딱 저녁에 갈 시간 잡고 계획 잡고 저녁에 같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 몇 시에 올 수 있어? 지금도 장난하고 또 게임할까봐 지금은 그래서 부를 건데 너 준비하지만 같이 와가지고 딱 계획도 잡고 점심 때 가고 딱 뭐 하고 뭐 하고 계획 써서 공부하는 게 낫잖아. 집에서 하면 뭐가 돼? 집에서 하는 게 더 잘 돼. 아니면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그러니까 하목에는 그냥 그 시험 그냥 문제 푸는 시간이 많지만 아니, 수업을 들어야 되지만 월 수금 같은 걸 3주니까 한 내가 보기에는 그 오전 오후 저녁에 문제를 줘가지고 딱 문제 풀 수 있는 양을 줘서 그냥 공부처럼 딱 하루에 오전에 20문제, 오후에 한 20문제, 저녁에 20문제 이런 식으로 주려고 하거든. 다른 요일에. 음악이 이해되지?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오전에 딱 20문제 풀고 오후에 20문제 풀고 저녁에 20문제 딱 풀고 그거 계획을 딱 세우면 최소한 딱딱딱 풀 양이 나오잖아. 어때? 그게 나와서 딱 보고 중간에 체크하고 선생님이 한번 확인하려고 하던 3명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지? 아니 약속을 해야 딱딱딱 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내가 그렇게 적어서 한 양을 만들어가지고 목요일날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할게. 그게 되면은 내가 오늘 저녁에 카톡으로 싹 설명할 거 다 보면서 나와서 딱딱하게 얘기하면 시간 내서 줄게. 알지? 저녁에 수고 만나면 뭐 아니다. 얘 지금은 또 여행 갔으니까 못 보겠네. 어디로 여행 가지? 응? 안 물어봤어? 한번 해보자. 새벽이니까 할 수 있겠지. 자, 2분 가능한 수. 2분 가능한 수. 어떻게 쓰지? 측면은 어떻게 하냐? 전제조건, 이게 전제조건이고 가정 뭐는 여기 써있어. B-A분의 FB-FA는 F'C가 되는 인 뭐가 존재하나? C가 반드시 A 이사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존재할 때 이게 가정이 되면 서치돼. 즉 뭐가 존재한다? C가 A 이사에 반드시 존재한다. 증명은 어디가 한번 해보면 예를 들고 지금 한번 쳐다볼게요. 그건 시간을 두고 3분 물 좀 바꿀게. 시험 볼게. 우리 또 쉬는 시간에 저희가 겹치다 이거 하나씩 먹자. 자, 나왔어. 친구가 됐어. 이거 안 보여. 좀 예쁘게 나도 소주랑 이번에 시험 볼 때 소주랑에서 부분 줬을 때 좀 이뻐야 된다. 좀 알아듣기 썼어? 자, 좀 내추럴하게 좀 써봐. 처음에 어떻게 했어야 돼? 그건 좋아.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F 요 변화에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하고 A를 잡아 A, F에 잡아서 하면서 이렇게. 그
그다음 여기를 뭘로 잡아? B 값만 이렇게만 잡아줘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이게 써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뭐예요? 평균 변화인지. 그래서 나 같으면 A, B의 평균 변화 이렇게 써. 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뭐가 돼? P-A분의 FB-FA. 그다음 이건 순간 변화입니다. 임의점 C에서의 순간 변화의 있음을 보여라. 이것이 F'C의 순간 변화예요. X C에서 이렇게. 일단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한번 써주면 나는 이 T에 없어도 얘가 뭘 하는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써주는 기본. 자, 그러면 네가 말대로 요거 뭐예요? 이것 말고 직선하는 것이 그래서 뭘 썼어? 네가 쓰고 싶었던 게 A, B의 뭐랬다?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뒤에 어떻게 쓰든 얘가 A의 직선 방정식 썼구나 하니까 뒤에 뭘 풀어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Y 이꼴 FB B-A분의 FB FA X-A. 그러면 이게 설령 다르게 써도 A의 직선의 방정식이라 쓴 순간 요거는 어떻게 써도 맞아. 이거 갖고 틀리다고 하면 내가 쓰려는 A의 직선의 방정식. 근데 그렇게 쓰면 선생님이 찾아야 돼. 근데 이걸 쓰면 선생님이 찾을 필요는 없잖아. 이기에 선생님 뭐 숫자가 생각해 뭐 해도 넘어가. 답 쓸 때도 그래. 이게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의 성질 이하에 이렇게 써주는 게 엄청 중요해. 알겠어? 모르겠어. 근데 네 걸 보면 그게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게 그래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 그다음 그러면 새로운 이 함수 이걸 y=fx라고 했어요. y=fx. 그럼 나는 요 놈을 뭘로 잡아? gx. 새로운 gx. 직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gx로 잡은 거야. 대체 그럼 뭐에서 뭘 빼면 돼? 그렇지. fx에서 gx를 빼면 끝났다. 그럼 내가 이걸 새로운 또 새로운 hx 이렇게 쓰는 거야. 뭐에서 볼 때? fx gx. 그러면 선생님이 찾을 필요 없잖아. 누가 봐도 이거 원함수라고 했으니까 y=fx는 i 것이고 gx는 내가 직선을 했으니까. 자, 그래 놓고 라 하자. 그럼 hx가 요거 써야 돼. 요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미분 가능함수. 이게 이 문제의 답의 핵심은 이게 핵심. 이걸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감점 되냐 안 되냐. 요거 hx 라 하자. 대체 써보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뜻이 이건 알고 이 풀이를 보니까 막 이것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요거예요. 이건 또 무슨 함수? 미분 가능이지. 그러면 이제 내가 HA를 넣어봤어. 그럼 FA 빼기 GA. 그랬더니 FA, GA 0. 이 뒤에 아무것도 안 써도 돼. 요렇게만 써도 뒤에는 뭐 추가할 수 있는 된다는데 이걸 감점해보면 절대 무식한 거야. 그 다음에 동시에 GHB를 했더니 GFB, GB 동시에 뭐가 돼? 0. 그럼 뭐에 의해서? 롤 한글에 써도 되고 정리에 의해야 뭐가 된다? 롤의 정리가 어디 있어? 이게 있잖아. GA 뭐야? HA H 프라임 C가 H 프라임 C가 0이 되는 C가 AB의 전개. 그러면 과연 H 프라임 C는 뭐냐? 여기서 있는 H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 그래서
f 프라임 x는 여기 그대로 쓰시고 g 프라임 x는 요거 없어지고 요거 상수 이거 없어지고 상수 없어지고 마이너스 여기 미분하면 1이니까 개수 그래서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 이해되지? 그러니까 c 오면 c가 되면 결국 이게 0이니까 이 말은 뭔 말이야?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는 뭐가 되는? f 프라임 c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이 그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동하냐? 이 밑에는 그대로 놨으면 되니까. 그래서 롤의 정리가 여기서 다시 나오네. 그래서 롤의 정리를 이용하여 그래서 평균값을 쓰다 보니 당연히 평균값 정리의 전제 방함수의 성질에서 증명은 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볼 만하지.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 책에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롤도 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평균값도 쭉 했고 쭉 나오는 거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다 이어백에다가 밑에다가 이어백에다가 적어놔야 돼. 이어백에다가 월전만 이어백에다가 두 가지 세 개를 3번 한번 쓰고 지금 3번 한번 쓰고 4번 한번 쓰고 3번을 불렀을까? 이어백에다 3번 호시 평균값 글쟁이 이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함수가 fx, gx가 a, b, i. 그래서 fx와 gx가 모두 미분 가는 함수. 두 개가 됩니다. 결론이 뭐가 되냐면 이때 이제 전제 조건 끝났고, 자 가정이 뭐냐? fb 마이너스 fa gb 마이너스 ga 이꼴 f 프라임 c g 프라임 c가 되는 이런 c가 개구가 a, b 사이에 존재하더라. 증명은 뭐 나중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 과정이나 아니면 미적분학 2 2의 뒤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x equal a 그래서 a fa a g x equal p a and p f p e g b 그래서 함수를 그냥 fa, g a를 잡고 그 다음에 함수가 fb에서 gb를 잡아서 변화율 뭘 쓰냐 fb분의 gb 그 다음 차, 이 차를 함수 여기서 이놈도 차 여기 이 차들을 함수 그 이 차가 되는 함수들이 잡을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러면 결국은 gb 아니면 fa gb, ga를 기울기라고 하지 않고 이는 하나의 성질을 갖는 요 차를 갖는 이 y꼴 fx가 있잖아. y꼴 fx를 결정해. 그러니까 요 함수의 이 차를 하나의 함수 갖는 새로운 hx를 잡아. 어떻게 되냐? 자, 요 점 아무점이나 잡는 데인데 요 점이지 요 점. 그러니까 이 차를 함수를 잡는 거니까 한 점 gfa, ga 썼네. ga 빼기 더하기지 fb fa ga gb ga x 마이너스 fa 그럴 때 요 놈을 fx 위에 있는 성질 마이너스 fa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 fx를 품는 요 점의 차를 함수로 하는 요런 새로운 함수가 하나 잡아요. 그 다음에 hx, gx가 있으니까
그다음 하나는 y 이퀄 gx. 이 밑에 있는 함수, 이 함수, 이 차를 품는 함수 fx로부터 그냥 이렇게 잡아. 그래서 그냥 hx gx. 그다음 새로운 kx를 잡으면 한미분만 되는 여기 지워도 되네. 여기 2가 되면 아주 쉽대. 나중에 한번 실어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자, 새로운 KX를 뭘로 잡을까? 회구간 A, B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가는 함수. 이게 중요해. 그래서 A성 A 그러면 KX가 먼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KX를 어떻게 잡냐? 뭐 위에다 잡아야 되겠지. KX가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에서 먼저 된다고? 요놈에서 요놈. GX에서 HX. 써니. 요걸 써야 그럼 이것도 미분 가능함수. 이놈 봐봐. 가능함수 fx랑 미분 가능함수에서 스칼렛 값들의 성질이니까 다 미분 가능이지. 자 그러면 KA는 봐봐. A형은 0, A, GA 뭐 나오냐? 0. 그 다음에 KB를 잡을까? B형이 어떻게 되냐? FB, FA 이렇게 되니 그럼 여기다가 A형은 0, GA, GB 여기 보니까 여기다 GB 그러니까 0도 안 돼. 그럼 뭐가 적용이 돼? 롤이 되겠지? 그래서 롤에 의해서 K 프라임 X 뭐 나와? G 프라임 X 마이너스 H 프라임 X. 그럼 G 프라임 X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요거 뭐가 될까? 요 놈은 상수, 요 놈도 상수, 요건 F 프라임 X. 그래서 FB 마이너스 GNG다. FA GB GA. 그 다음 뭐 나오지? F 프라임 X 대체인. 그럼 나중에 여기다 뭘 연다? 인 뭐가 존재하냐면 써야지. H 프라임 C가 0이 되는 C가 A, B 사이에 됩니다. 그럼 이거 뭐가 될까? 그럼 C 이거 0 넘기고 나누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FB 마이너스 FA GB G는 F 프라임 C 그지? G 프라임 C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폭을 하나의 변수로 잡는 이런 두 점의 관계로부터 이끌어내는 새로운 성질을 잡는 거. 그럼 그 폭에 대한 함수를 잡은 거니까 충분히 예측이 되지. 할수 있겠지. 넘어가자. 그러면 넘어가기보다는 옆에 가면 밑에 이해가 되지. 쉽지. 개념만 이해해서 쭉 오면 배울 건 없어. 그냥 나중에 학교에서 그러면 한번 이거 갖고 쓰냐 안 쓰냐 할 때 마지막에 왜 나오지? 이 시험 대답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다? 네? 로프탈이 뭐냐? 똑같아. fx, gx가 a, b에서 f, g가 다 미분 가는 함수. 우리가 이제 가정이 뭐냐? f 프라임 x분의 g 프라임 x가 리미트. 미안해. 전제조건이 또 있지. 여기 전제조건이 계속 미안하다. 리미트 x가 하나씩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하나씩 a로 갈 때 gx가 0, 또 무한대인데 0만이 무한대 안 할 테니까 0이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x가 0이 아니다. 전제조건. 그러니까 아까는 전제조건이 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높이까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따라서 이것일 때 가정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갈 때 f 프라임 x분의 g 프라임 x가 l이면 자 바로 다이렉트로 갈까? 지금 요거 코시 평균값을 해버렸으니까 아주 쉽게 증명이 이면 자 지금부터 증명을 할 때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가면 fx분의 gx를 한번 바라보자. 이게 미분 가능이 돼야 돼.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게 존재됩니다. 어떤 분모 분자가 어떤 미분이 있으니까 미분 단원에서 나올 만하지만 연속이나 극한에서 안 나온 게 그게 미분이지 모르니까. 근데 단함수 미분 가능이잖아. 그 범위를 통합이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냐? 이 말이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봐보자. 자, 지금부터 증명을 어떻게 하냐? 리미트 x 한 줄이면 돼. fx 마이너스 f 0. 왜 0이야? 0이란 a 함수값 극값값이 얼마야? 극값값이 그 함수값도 얼마? 왜? 미분 연속. 그래서 0. 그 다음에 분모 cx 마이너스 ga. 그럼 이것도 0이니까 대체 1대쟁이. 그 다음 여기서 봐봐. 함수 fg를 a에서 x. 그러면 x를 하나씩 바꿔면 이 부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야. 이가 함. 그럼 여기는 그대로 해서 공식 평균이라 했어. 공식 평균에 의하여 요 xa 요 a 섞고 p 대신 x야 p 대신. 그럼 뭐가 된다고 했어? 요것이 f 프라임. 그러니까 f 프라임 c 리미트 x가 하나씩 할 때 f 프라임 c g 프라임 c가 되는 c가 어디하고 어디서 있어? a하고 x 사이에 존재한다. a하고 x 사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요 놈만 적용한 거야. 요 놈을 이리 간간히 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걸 적용해. x가 한없이 a로 가면 이 c도 뭐 x가 한없이 가면 c도 어디로 가야 돼? a로 가야 되므로 이런 식으로 리미트 x는 한없이 x가 a로 가나 c가 a로 가나 그 극각감은 같아. 그래서 g 프라임 x 그래서 l 끝났어. 한 줄 끝난. 다만 그 사이에 1이 넘어갈 때는 코시 평균값점이 1이 넘어갈 때는 x가 a로 극하. 그러면 c도 a로 넘어간다. 이렇게 옆줄에 써줄까? 그래서 1이 넘어갈 때는 코시 평균값, 1이 넘어갈 때는 x가 a로 갈 때 c도 a로 간다. 이래가. 그러므로 증명이라 하면 이 코시를 밝히는데 그림 하나 보고 전체를 이해하면서 답은 결국 그럼 써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네가 이 정도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려워서 뭐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자유롭게 써도 무방하다. 아주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빨리 넘어가기를 굉장히 문제로 보자. 글씨에 대한 문제 1번은 한번 똑같은 문제지 많이 기본 문제니까 넘어가고 아니 한번 풀어볼까? 자, 여기 들어가. 내가 풀어 다 밑에 있으니까 한 장 여기서 유사로 보자. 유사. 풀 수 있겠지? 유사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자. 시간은 두 문제다.
됐냐? 됐어. 딱 답 나오지. 적어보니까 그냥 한 35점. 2번도 2번에 그 유사문제에서 다른 거 없고 자, 여기서 지워버리면 딱 나오는 답이 여기서 포인트는 접할 때라고 하는데 이 접할 때가 뭔가면 이건 같은 말로 불러요. 접할 때 접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공통접선은 다른 뜻이 공통접선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접할 때는 접점을 말하고 그 말은 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3차, 2차가 있으면 뭐 아래로 올라갈 수 있는 위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렇게 x 이퀄 마이너스에서 접한다. 접점이 되겠지. 그럼 둘 다 해가지고 미지수가 A, B, A 두 개니까 결국 이 말은 딱 두 가지잖아. F 마이너스과 이걸 FX로 보면 딱 이걸 물어보면 CX로 보면 결국 C 마이너스 같고 F 프라임 마이너스과 C 프라임 마이너스 그 두 가지 조건을 여기서 투과하고 미지수 두 개, 조건식 두 개. 이제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뭐 심플하게 구하면 되니까 할 수 있겠지. 지금 넘어가고. 아무튼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두 개, 한 개. 2번, 3번 구해봐. 내가 또 훈련이니까 2번, 3번. 오빈 겁니다. 생각하고 배통을 거기에서 2번, 3번.
아니야? 마이크로 없지. 이게 뒤쪽에 마이너스 1이 뒤쪽이니까 여기가 A가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2-3번은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C는 1. 오케이? 자, 3번을 내가 3번을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 푸는 방법을 한번 보고 내가 설명할 테니까 시작. 침대에서 이걸 다 쓸게. 직접 풀어보고 이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 어때? 프로그램 귀찮음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 불편하지?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좀 기억을 꼭 해주고 요점 이 두 점 P라고 했으니까 P 뭐 알파, F 알파 이렇게 써도 되겠네. 예, Q 베타, F 베타 뭐 이렇게 쓰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뭐 PQ의 기울기 그 다음에 F 그 기울기니까 뭐요?
베타 PQ의 기울기 하나, 기울기. 뭔가 쓰는 불편해. 그 다음에 FP, 여기서 뭐 F 프라임 P하고 F 프라임 P인데 F 프라임 알파하고 F 프라임 베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그래서 이가 하나, 이가 하나, 이가 하나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불편함이 좀 정도가 넘어서 답지에 이렇게 돼 있어. 뭐 이건 쉽게 설명해서 나중에 설명하면 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앞으로 공동 접선이긴 하지만 이렇게는 쓰냐, 이제 이렇게 안 해. 근데 이거 안 하는 거는 그냥 이 단어는 미분이기 때문에 미분을 쓰고 싶어서 이거 쓴 거지. 절대 이제 이렇게 안 풀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정해져 있어. 이렇게 잡아. 이해돼? YMX 몇 차씩? 4차씩. 충분히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HX를 잡아. 뭘로? fx 마이너스 mx 플러스 n. 됐어? 그러면 여기 x의 4제곱 마이너스 12 x의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n x 마이너스 n 여기까지 이게 대체. 근데 이게 어디하고 어디를 지나? 알파 최고점이 얼마? 1. 당연히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끝내야 돼 이렇게.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베타 x 플러스 베타의 제곱. 정리 딱 한 번만 하고 계속 얘기할 거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제곱 2이 하면 알파의 제곱 2이 하면 베타의 제곱 2이 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4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 x 제곱 이대쟁이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데 x 이놈 다른 데서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의 제곱 베타 알파의 제곱 뭐 묶어내도 되니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제곱 필요한 것만 하면 되니.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항상 0이어야 되고 그래서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2가 여기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다 하면 뭐가 나오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이해되지? 는 아니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알파의 제곱은 6. 그럼 베타 제곱도 6.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6. 그러면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요 n은 마이너스 36. 그래서 m은 얼마 나오는지 알겠죠? 이게 간단히 나오잖니. 그래서 m은 16. 맞냐? 이거 연결해야 되잖아. 1창이 있으면 되고. 알파 베타 아니 이거는 알파 베타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가지고 0이 돼. 그래서 안 나오니까 이게 0이 돼. 그래서 m은 16. 간단하지?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연산의 문제지 큰 뭔가 불편하고 뭘 해야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일부가 열배가 이거 빼고 추하고 해서 약분하고 그렇게 아까 내가 풀어보면 앞으로 이 풀이 방법은 결정돼 있어야 돼.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응용에서 나오면 이걸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공통 접선 하면은 웬만하면 요 식을 세워서 요 접선의 관계에서 충분히나 관통, 접한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항상 이제 기울기 직선의 관계식을 세워서 그래서 내야. 자, 여기 넘으면 그게 비슷하니? 3대 3번만 한번 쭉 스크다리 보도록.
봤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까 좀처럼 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접선이니까 f 프라임 알파를 기울기로 하는 어디를 지나는 이 직선이 오는 것이 이 문제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두 가지는 난 아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요 접선이니까 y권 mx 플러스 2로 해놓고 이렇게 계수에 대해서 알파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요 알파의 기울기니까 y꼴 f 프라임 x를 구한 다음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꼴 f 어디를 지나냐면 그럼 1점 다 지나니까 2점이니까 한 점 f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기울기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알파. 이게 0, 0 여기가 2. 그래서 요 식을 알파의 세제곱으로 정리하는 얘기지.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는 얼마,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만큼 계산하면 그러나? 그래서 10은 얼마, 알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두 개는 허근이니까.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1 해가지고 기울기에서 만났는데 결국 알파벳 여기서 두 점 사이니까 PQ의 길이를 그러니까 PQ의 길이를 그러면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기울기. 그러니까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 기울기 값이 요놈이니까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알파 베타를 그냥 찾아서 얼마 하면 그만 되지 않을까는 이야기도 돼. 어떻게 보였어? 이렇게 보였어? 이렇게 보였어? 너는? 이렇게 구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또 하나 풀이면 이것도 써서 반드시 요 풀이대로 한번 풀어봐야 풀어봐야 어때?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는데 어느 날 내 몸이 이 문제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풀다 보면 더 빨리 풀 수 있지 나보다. 보잖아. 알겠어 모르겠어. 금방 배웠는데 이렇게 또 풀고 있어. 분명히 공통점수 요건이니까 나는 y꼴 mx 플러스 1이 없고 중근 간통. 그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나를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했더니 다시 어김없이 이렇게 갔잖아. 그래. 이렇게도 풀지만 이렇게도 푸는 걸 한번 또 있는 거고 분석에서 둘 다 풀어봐야 돼. 그러면 내가 나한테 선생님이 참 옛날에 이렇게 풀었거든. 근데 어느 날 앞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빨라. 근데 다 이건 미분을 쓰지 않잖아. 미분 단어니까 당연히 미분을 써야 된다고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구하는 쪽이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봐야 돼. 그래서 내 몸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봐야 지금은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 할 때는 중간에 있는 단어이 나와. 중간에 막 하나의 접하는 접선이 갖춰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또 푸는 것은 나중에 그냥 빨리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 이게 가정의 풀이 과정 중에 하나로 나와야지 지금은 답을 받는 문제가 아니야.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돼. 나중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다 항상 이런 것들이 떠올려 있어야 된다. 하나는 딱 고정해서 푼다고 생각해봐. 할 수 있겠지? 오케이. (1번은) 뭐 그림 2번이 두 개 있는데 심플하게 1번을 설명만 하고 2번을 푸는데 집중하자. 자, 1번 풀고 2번 푸는데 1번은 안 해도 1번 풀이는 심플하게 그림이 우함수고 짝수 차수만 있으니까 우함수고 y절편이 3. 그래서 이런 대충 나오게 거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왜 이렇게 그릴 수 있냐? 무슨 함수니까? y축 대칭 우함수니까. 원점에서 접하는 접선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고 그리고 접점에서 정량대칭이 그러면 결국은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극대극선은 다음 단어는 나오지만 그냥 원점에서 그 접선 y꼴 mx. 그래서 이 문제에서 y꼴 mx를 접점을 어디? 요거는 알파, f 알파라고 놓고 요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는
이게 심플하게 딱 0,0이니까 이게 훨씬 더 이거하고 연립해서 뭐 만들어라 이런 것보다는 이 중근이니까 4중근이 이것도 괜찮지만 그냥 둘 다 해도 돼. 근데 여기서는 삼각형이 있는 알파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생각해보면 기울기 뭐요?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 직선이라는 뜻이. 직선 y는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x-알파 그래서 0, 0 뭐 이거는 천사 0,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쭉 해서 알파 값을 구하는 알파가 살짝 옮겨지면서 중국어에 나오겠지.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푸는 속도나 이거 이걸 x 놓고 x의 네이트로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 그래서 중근은 요 근의 중근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이것보다는 해보니까 둘 다 해보면 요게 훨씬 더 감각도 빨리 보여. 헷갈릴 때는 안 쓰고 돌아가면 돼요. 뭔가 이게 이건 자주 풀어봐야 돼요. 어떤 건 습관적으로 이건 이렇게 근데 보통 그게 안 되면 한 방향으로 가려다 보니까 요렇게 풀려면 요게 더 불편해. 나는 이거는 이게 훨씬 더. 이거는 알파가 0,1이니까 싸그리 딱 정리해가지고 금방 될 거야. 이해되세요? 그렇게 푸는 것이니까 이렇게 푸는 걸 해보면 훨씬 더 추천한다. 풀어봐야 무엇인지 알 거야. 2번은 이제 실제 이거는 체크 모의고사에 또는 학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자, y꼴 여기가 y꼴 x 마이너스 1 y꼴 x의 제곱. 자, 요 점 위에 점 P를 잡아 직선 위에 P를 잡아서 포물선에 그는 두 접선이 접선이 수직 이런 식의 수직. 그럼 접점이 여기가 A, 여기가 접점이 P. 그럼 여기가 알파, F 알파, 알파 제곱이 되겠지. 여점이 베타, 베타의 제곱. 그럼 쉽게 말하면 F 프라임 알파와 뭐요? G 프라임 베타가 만나는 점이 이 점이야, 이 점. P. 그럼 이걸 T, T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놔야 돼. 이 점은 P. T,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강렬식이 나오겠지. 자, 우리가 그럼 요 직선을 L1, 이 직선을 L2라고 잡아봐. L2 이렇게 되죠. 자, 먼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직이니까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베타는 두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이거 빠지지 않는 수직. 수직이라고 말하는 순간 수직에 대하여 직각이다 하는 순간 내가 알파 베타를 잡는 순간 F 프라임 알파.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알파니까 그 F 프라임 X는 2X. 그래서 2 알파, 2 알파, 2 베타는 마이너스.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L1 직선. 직선 방정식을 떼보자. L1 알파 F 요 직선 어딜 지나 T, T-를 지난다 했으니까 자 Y는 알파의 제곱 2알파 X-1 T, T-2 이퀄 알파의 제곱 플러스 T 이게 T니까 2알파 T 마이너스 2알파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t 2알파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번 L2 근데 L2를 하라 했는데 할 건데 보니까 알파하고 베타만 바꾼 거지 2가 똑같으니까 L2를 하다 보면 베타의 제곱 2 베타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뭐예요? 이퀄 0이잖아. 이퀄 0 빠지겠지. 그래서 2 알파 대신에 베타 플러스 1 이퀄 0 이게 돼? 그러니까 이게 2번. 어떠냐? 1번, 2번을 이해하게 됐지? 그럼 이 두 개를 보면 우리는 이게 되잖아. 특성을 t의 제곱 플러스 2t라고 하면 안 되겠네. 미안. t가 있으니까. x의 제곱. 잘못해버렸네. 미안. 알파에 가는 식, 베타에 가는 식. 미안. 미안. 알파의 제곱. 미안. 알파. 2t 마이너스 2 미안하다 2t 마이너스 1 알파 y 플러스 1 마이너스 t는 0 소리 그 다음 여기서 0 바꿔줄게 베타에 제곱 미안 2t 마이너스 1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t 이퀄 0 그래서 1번 2번으로부터 미안 라지 x 특성 방정식 라지 x 플러스 2t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t의 두근 알파 베타가 두근이니까 두근은 2두근 요 두근이니까 뭔 말이에요? 여기 베타 있으면 가져가니까 마이너스 2 가르고 t 마이너스 두근의 곱 얼마? 1 마이너스 t 이해되니? 이게 얼마가 같다? 마이너스 4분의 1 이건 구할 필요가 없고 결론은 t는 얼마가 같냐면 1 플러스 4분의 1 뭐가 정해졌는지 이게 1이라고 했을까? 알파라고? 이게 알파인가? 아까 좀 알려주세요. 싹, 오씨. 쏘리. 맞잖아. y 이퀄 뭐였지?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야, 내가 여기서 이게 t 마이너스 1. 이게 t.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알파 t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이걸 t 마이너스 1. 쏘리. 이 하나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알파 t 플러스 t 마이너스 1을 그냥. 그래서 알파고 t만 바꿔주면 되니까 t 알파. 이해되니? 베타 제곱 마이너스 2t 베타 플러스 t 마이너스 1을 그냥.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 뭐요? 알파가 되니까 2t를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t 마이너스 1을 그냥.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t. 알파 곱하기 베타는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t는 얼마? 4분의 3. 두근의 합, 요 놈하고 관계식하면 나중에 이렇게 이끌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는 게 보통 문제다. 알겠지? 그럼 알파 두근의 합도 나올 거니까 t하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니까 각각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의 직각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연산을 잘못해가지고 이건 산수니까 두 번째는 많이 써먹으니 곡선각에서 이루는 직선이 접선이 서로 직각이다. 좀 다른 기호를 써도 돼요. 오케이? 4번 됐어. 5번 아니 이게 의미가 없고 똑같아. 한번 했으니까. 자, 5번 한번 풀어볼까? 5번 풀고 연필 들어볼까? 푸는 시간 3분. 필수 예제는 한번 옛날에 기억을 듣으면서 풀면 되니까 끄집어내보고
응? 곡선의 접선이 x축, y축 반격자가 만나면서 Q와 X가 돼. x축과 만나면 Q가 Y고 S는 접선이 이격적으로 만날 거예요. 뭐가 빠져서 못하. 뭐가 못하냐면 곡선과 이 곡선과 여기 빠졌어. x축, y축 그리고 이 곡선과 얘 교점. 이 곡선은 그렇게 생각해. 이 빠져. 이 못하. 여기 이 곡선은. 그럼 뭔 말이야? 이 포물선 일사분면에 있는 점 한 점 P에서 X축 Q, Y축 R, 그 다음에 이 곡선의 교점과 만나는 점을 R, 아니 S. 교점이 아닌 교점. 접점이 아니니까 이건 접점, 이건 교점. 이게 빠졌어. 이 곡선의 교점과 만나는 점을 이해되지? 못하. 여기다 써야 돼. 됐어?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P1이라고 하면 1대 2대 6인가? 이래서 그래서 요 길이대 여기 이래 접선에서 T, T의 세제방울 충분히 다 나오자니 그때도 요거에서 요놈하고 요놈 Y꼴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이 포물선 x의 세제곱에서 mx 요건 구할 거야. 그래서 mx 마이너스 n이 x 마이너스 t의 제곱 x 마이너스 요거를 a라고 하면 b k라고 하면 k라고 할 수도 있잖아. k라고 할 때 이 k가 2t가 되니까 나중에 그냥 2t가 안 나오나? 플러스 2t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바깥으로 마이너스 k라고 놓고 이 k 값을 푸는 데 있어서 n과 n이 나오면 얘네들이 그래서 한 문자를 처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해돼요? 으쌰 나와보죠. 이거 친구가 떨어가서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연습 문제 5번 됐고 5-2번은 갔다 와서 5-2번 치웠다가 여기서부터 저를 끌려가자. 이걸 갔다 와. 내 것도 2개만